우리 며느리는 계산기나 두드리는 애야. 뭐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손에 쥔 볼펜이 바스러질 듯 꽉 쥐어지는 느낌.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회계장부로 시선을 돌렸다. 숫자들은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 창구에 취직했던 나. 다들 대학 가느라 바쁠 때 나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구에 앉아 돈을 세고 정리하고 입출금을 처리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은 꿈도 못 꿨지만 내 손을 거쳐가는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은 점점 더 정확해졌다. 그러다 만난 남편은 대학 나온 인텔리였다. 처음엔 내가 고졸인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오히려 내 실무 능력을 칭찬했던 사람.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 밥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손에는 맥주캔, 다른 손엔 스마트폰을 든 채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취업 준비 중이라며 1년 반 동안 집에만 있는 남편. 처음엔 잠시 쉬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통장을 축내는 백수가 되어 있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 알바까지 병행하는 내가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석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했다. 청소기는 먼지만 쌓이고 빨래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 엄마가 또 연락했어. 이번 달 병원비 좀 도와달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매달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요청에 이젠 병원비까지. 그러면서도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의 고졸이라며 은행에서 그냥 창구나 보던 애가 뭘 안다고 회계사를 한대. 지난번 시댁 방문 때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로 나를 소개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마치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듯 주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신우이 민지는 더했다. 대학은 나왔지만 취직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부모 용돈으로 살면서도 인스타그램엔 명품백,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며 화려한 척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날 때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댔다. 언니, 요즘 회계사 공부한다면서? 와, 대단하다. 고졸인데도 그런 시험에 도전하고 비꼬는 말투가 귓가에 남아 찌릿했다.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연락해오는 신우이. 돈 앞에선 내 학력 따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버티는 건 오로지 내 꿈을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키워온 금융 감각을 살려 회계사가 되는 것. 그 꿈만 바라보며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다. 아침엔 학원에서 청소하고 접수 업무를 도우며 수업료를 조금이라도 아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우리 집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내 통장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돈. 남편의 소비 패턴도 이상했다. 백수라면서 왜 새 골프채가 생기고 명품 시계가 늘어나는 걸까? 머릿속에서 의심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학원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엔 낯선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현관에 놓인 여자 구두. 신우이 민지가 또 찾아온 모양이었다. 오빠, 진짜 이번엔 대박이라니까? 내가 아는 언니가 투자하는데 최소 200 넣으면 한 달 만에 2배래.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 한 달 만에 2배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형적인 다단계나 폰지 사기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래.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남편 민석의 말에 민지가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가 왜 돈이 없어? 언니 카드 하나쯤 있잖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내 카드로 신우이 투자를. 그래도 그건 좀. 아이 오빠도 언니 통장 관리하는 거 다 알아.
그동안 오빠 용돈도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다 언니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 통장을 남편이 관리한다고? 그동안 시어머니 병원비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내가 온 것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다. 언니, 오셨어요? 민지가 나를 발견하고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마치 방금 전 대화는 없었다는 듯이. 언니, 나 좋은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할래?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배래. 언니도 요즘 돈 모으느라 바쁘잖아.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민지를 보며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미안해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차분히 대답했다. 아이 언니도 회계사 준비한다면서 투자 감각은 없나 봐. 그래서 나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하는데. 민지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를 깔보는 시선과 말투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남편이 욕실에 있는 동안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너무 쉽게 풀렸다. 카카오톡을 열자 시어머니, 시누이와의 단체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병원비 오늘 보냈어. 언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놨으니 걱정 마. 근데 언니가 조금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 모르는 척하면서 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다.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보, 혹시 내 명의로 된 카드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취업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 좀 있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뭐에 쓰려고? 그냥 책도 사고 인강도 듣고. 거짓말.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는 남편이 무슨 인강을 듣는다는 건지. 하지만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만들게.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가, 이번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 500만 원만 보태주면 안 될까?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달은 학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해서요. 아이고, 돈 좀 번다더니 무섭구나. 돈만 밝히지 말고 시부모 좀 챙겨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뒤에선 내 돈을 빼앗아가는 이 가족들. 그때 결심했다. 내가 가진 건 계산하는 머리뿐이라고. 좋아. 그럼 이제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주마. 평소처럼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 여학생이 내 이름을 불렀다. 저기, 혹시 김미래 씨죠? 투자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투자 상담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 얼굴이 박힌 명함. 김미래 금융투자 전문가라는 직함에 내 전화번호까지. 시누이분이 주셨어요. 한 달에 수익률이 2배라고 하셔서. 귀가 멍해졌다. 민지가 내 사진으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돌리고 있었던 거다. 내 이름과 얼굴로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래야, 너 요즘 투자 사업한다며?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돈만 밝혀서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지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내 명의를 도용해 투자 권유를 했던 모양이다. 게다가 내가 돈만 밝힌다는 소문까지 퍼뜨린 거야.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와 있었다. 평소라면 부엌으로 직행해 저녁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혹시 민지가 제 명함을 돌리고 다닌다는 거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알고 있었던 거다. 무슨 소리야? 민지가 내 명의를 좀 빌린 건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명의를 빌렸다고요? 저도 모르게요? 아이고,
그런 걸 가지고 신우이한테 그렇게 구는 거야? 여자가 너무 따지고 계산적이면 안 예뻐. 또 시작이었다. 계산적이라는 말. 마치 숫자에 밝은 게 여자로서 큰 결점인 것처럼 말하는 이 태도. 어머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 관련명의 도용은 불법입니다. 불법? 너무 심하다. 우리 민지가 언니 좀 도와주려고 한 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도와주다니, 내 이름으로 투자 사기를 치는 게 도움이라고. 그리고 여자가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좀 여자답게 살아라. 남편도 바깥에서 힘든데 집에 오면 부드럽게 대해야지. 여자답게.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 내가 여자답지 않다니. 회계사 공부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게 여자답지 않다면 백수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 하는 게 여자다운 건가?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이거 뭐야? 민지가 돌린 내 가짜 명함을 보여줬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 그거. 민지가 너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 내 명의로 투자 사기를 치는 게 도움이라고? 사기라니, 그냥 친구들에게 소개해준 거잖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가, 나 왜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지?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 그는 대답 대신 자리를 피했다. 이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신우이 민지가 불쑥 집에 찾아왔다. 그 당당한 태도가 이제는 역겨웠다. 언니,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오빠한테 화냈다며? 그냥 같이 돈 벌어보자고 한 건데. 내가 나를 도와? 내 이름으로 사기치면서? 아이 언니도 고졸이라 그런지 사업 감각이 없네. 이런 게 다 인맥이고 비즈니스야.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히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돈 계산에 밝다는 이유로. 하지만 괜찮았다. 내겐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회계 원리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중이었다. 자산과 부채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스쳤다. 우리 집 자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은행 창구에서 일할 때 익힌 업무 습관대로 우리 집 재정 상태를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카드 사용 내역, 월별, 분기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1년 반 동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입출금 내역과 맞지 않았다. 자그마치 1,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살림에 쓰인 돈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카드 내역을 월별로 세세하게 확인했다. 그때였다. 내 부계정으로 발급된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발급한 적 없는 카드였다. 이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 골프장 이용료,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결제.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매달 25일에 규칙적으로 50만 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된 내역. 그리고 매달 초 민지의 계좌로 송금된 30만 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돈 빌림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착취였다.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는 병원비를 내고 민지는 쇼핑을 하고 남편은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다.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제 알았으니 대처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시어머니 신우이와의 단체 채팅방은 이미 봤지만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엄마, 이번 달도 입금했어요. 고맙다, 아들. 너도 요즘 취업 준비한다며 힘들지? 괜찮아요. 다 미래 통장에서 나가니까 그애 회계사 공부한다고 정신없을 때
얼른 좀 더 빼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더 많은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다니. 민지와의 개인 채팅방도 찾았다. 오빠, 언니 명함 20장 더 찍었어. 이번에 큰 물고기 낚았어. 누구? 동창 모임에서 만난 언니. 목돈 굴릴 곳을 찾는데 일단 1,000만 원 투자할 것 같아. 조심해. 미래가 눈치챌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지는 내 이름으로 실제 투자금을 받고 있었던 거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다.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바로 잡힐 사안이었다.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채팅 내용 스크린샷, 카드 내역서, 통장 입출금 내역.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회계사 시험 공부가 도움이 됐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다. 의심을 품게 해선 안 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단서를 더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자.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랜만에 어머님도 뵙고. 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틀 뒤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나를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를 시켰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명품백은 아마도 내 돈으로 산 거겠지. 미래야, 이제 회계사 시험은 언제 봐? 자격증이라도 따야 좀 쓸모가 있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웃음으로 넘겼다. 이제 곧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테니까. 시댁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익힌 금융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놀라운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첫째, 내 명의로 된 부계정 카드가 3장이나 더 있었다. 내가 발급한 적 없는 카드들. 둘째, 지난 1년 반 동안 내 계좌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고 있었다. 셋째, 민지 명의로 개설된 투자 계좌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부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은행에 방문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민지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그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형태였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다. 이 모든 일이 내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차가웠다. 모든 증거를 캡처하고 출력해서 파일철에 정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 민지가 만든 가짜 명함을 수집했다. 학원 친구들에게 부탁해 시누이가 돌린 명함을 최대한 많이 모았다. 명함마다 내 사진과 금융투자 전문가라는 허위 직함이 선명했다. 몇몇 명함 뒷면에는 투자금 최소 500, 한 달 내 2배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다음은 SNS 증거 수집이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구매한 명품백,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밑에는 언니 덕분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내 태그가 달려 있었다. 마치 내가 그녀에게 돈을 대주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냉정하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남편의 이메일에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어머니, 미래 통장에서 매달 빼놓은 돈으로 제주도 펜션 계약금 넣었습니다. 나중에 임대 수입 들어오면 셋이 나눠요. 오빠, 언니 모르게 투자금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번에 대박 터질 것 같아. 민지야, 미래가 조금 의심하는 것 같아. 당분간은 조심하자. 온몸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였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던 거다. 회계사 공부한다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말하면서 내 등 뒤에서는 내 돈으로 제주도 펜션 계약금을 넣어 놓았다니. 그날 밤
결정적인 대화를 엿들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공부한다고 좋아하는 애예요. 시험 칠 때까지만 참고 있다가 합격하면 그때 다 털어서 제주도 펜션 나머지 금액 채우면 돼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돈을 모두 빼앗아갈 계획이었던 거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자격증 따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기계에 불과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다. 이제 보니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시어머니의 패턴이 보였다. 아가, 이번에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는 이 태도가 이제는 너무 역겨웠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이고, 돈 계산 좀 그만하고 여자로 좀 살아라. 시부모 공경하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니냐? 그 순간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이 왔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 돈 계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했다. 모든 증거, 모든 내역, 모든 대화. 숫자로, 기록으로, 증거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단계는 금융 차단이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카드의 분실 신고를 했다. 은행 앱으로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고 자동이체 항목을 전부 해지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좌로 가던 정기 송금도 모두 중단시켰다. 다음은 법적 대응이었다. 민지가 내 명의로 만든 가짜 명함과 투자 유치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투자 사기는 엄연한 범죄였다. 제보서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명함에 찍힌 내 사진, 허위 직함, 투자금 모집 내역, 투자자들의 증언까지. 셋째, 남편의 배신에 대한 증거 정리였다. 그동안 몰래 빼돌린 돈의 내역, 시어머니와 민지에게 보낸 돈, 제주도 펜션 계약금까지 모든 금액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출력해 봉투에 넣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료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미리 알아둔 원룸에 계약금을 보내고 필요한 짐만 추려 여행용 캐리어에 넣었다. 학원 교재, 노트, 필기구, 몇 벌의 옷. 그게 전부였다. 새벽 작업을 마치고 남편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학원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아침부터 웬일이야?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병원비의 정확한 내역과 이미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정리한 표가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받아가신 돈의 정산서예요. 이제 더 이상의 송금은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은 민지였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민지는 나를 보고 당황했다. 언니, 아침부터 웬일이야? 민지야, 너 명의로 된 투자 계좌 해지했어. 금감원에도 제보했고.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투자금 모은 거 다 알아. 증거도 다 있어. 그렇게 첫 단계의 반격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대면을 준비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저녁 8시 우리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시어머니와 민지의 목소리.
예상대로였다. 남편이 그들에게 연락했을 테니까.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랑 민지한테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남편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앉아요, 셋 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평소라면 감히 이런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셋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미래야,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오빠가 언니가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민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차분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3개를 각각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서가, 이게 1년 반 동안 내가 쓴 내 인생이야. 서류에는 남편이 내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이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골프장 이용료, 명품 시계 구입비, 심지어 애인에게 준 선물 비용까지.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내 통장에서 빼돌린 돈으로 애인한테 선물한 것도 설명할 수 있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와 민지도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어머니 병원비라면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돈. 실제 병원 영수증은 월 15만 원짜리네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실제 병원 영수증 사본과 송금 내역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난 그저 돈에 밝다고 하셨죠? 전 돈에 밝은 게 아니라 사람 눈에도 밝아요. 특히 거짓말쟁이 눈에는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서류에는 가짜 명함 샘플과 투자금 모집 내역, 그리고 금융감독원 제보 사본이 들어있었다. 민지야, 계산기만 두드린다던 내가 너희 인생 정산해줄게.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언니, 이거 진짜 고소할 거야? 이미 했어. 금융사기는 실형이 나오는 중범죄야. 고졸이라고 무시했지만 내가 은행에서 배운 게 이런 거였어.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미래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신 차릴게. 남편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다. 셋 다 잘 들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줬으면 해요. 내일 이혼 서류를 보낼 거고 민지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라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불법으로 가져간 돈 전부 반환하셔야 할 거예요. 이럴 순 없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키우셨다고요? 제가 고졸이라고 계산적이라고 무시하시면서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가족이었다면 내 돈을 훔쳐가며 등 뒤에서 비웃지 않았겠죠. 내 단호한 태도에 세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민서가, 내가 날 사랑했던 적이 있긴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알았어. 이제 끝이야. 장황한 말 대신 짧은 한마디가 더 강력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민지가 뭐라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와 책상, 작은 주방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캐리어를 풀고 책상 위에 회계사 교재를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개 쏟아졌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무시하고 삭제했다. 그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민지의 투자 사기건이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동시에 내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형사고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저 그들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회계사 자격시험 1차 합격 소식을 받았다. 그날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합격증과 함께 찍은 내 미소 짓는 얼굴. 해시태그는 간단했다.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회계사 도전. 예상대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시댁 가족들이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 유용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 민지가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 남편이 아내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 동네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2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다. 민석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그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다. 미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석아, 넌 내 돈만 사랑했어. 나를 사랑한 적은 없잖아.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불법 자금 유용 증거가 확실했기에 재산 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1년 후 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차 시험 준비와 병행하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온전히 내 꿈을 위한 시간이었다. 가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투자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민석은 다시 취업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내게 남의 일일 뿐이다. 가끔 밤에 홀로 있을 때면 지난날의 기억이 아프게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곧바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다. 숫자들은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제 드디어 회계사 2차 시험 합격 통지를 받았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인스타그램에는 합격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번엔 해시태그를 더 길게 달았다. 해시태그 회계사 합격, 해시태그 고조 회계사, 해시태그 내 인생의 계산, 해시태그 결국은 내가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들어 학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진짜 회계사로 일할 수 있게 됐네요. 원장님의 축하 인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